자,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제 저녁에요. 교통사고가 있었지요. 그런데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에는 말로만 뭐 이렇게 저렇게 사고가 났다라고만 전해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채널A가 그 사고 당시의 영상을 좀 단독으로 확보를 했는데 그래서 보여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지요. 이런 상황이었답니다. 자. 그제밤 8시 40분쯤이었습니다. 경기도 의왕시의 한 고속화도로 상황입니다. 1차선을 달리던 화물 트럭, 8.5톤 트럭이 깜빡이를 켜고 2차선으로 넘어오죠. 그런데 트럭이 차선 변경을 함과 동시에 3차선에 있는 승용차 한 대가 저 승용차에 유동규 전 본부장이 조수석에 타고 있었던 것인데 승용차도 2차선으로 지금 보세요. 들어옵니다. 자, 거의 동시에 저 트럭과 승용차가 2차선으로 진입했는데 트럭은 유동규 본부장이 탑승하고 있던 저 승용차 뒷부분과 충돌을 했고 유 전 본부장이 탄 승용차는 보세요. 180도 돌면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서야 차량이 멈춰 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교통사고에 대해서 지금 경찰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유동규 본부장은 어제 채널A와 저 보세요. 차량이 그냥 돌아서 섰어요.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지금도 고통을 좀 호소하고 있다. 뭐 MRI 촬영까지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유동규 본부장 어제 채널A 기자와 통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차가 갑자기 180도로 돌아가지고 만약에 덜 돌았으면 저 죽었을 거예요. 어떠셨어요? 못 봤어요. 저 경찰 오라 그랬는데 못 갔고요. 일단 저희 차는 블랙박스가 없어요. 화물 트럭이 블랙박스가 추돌 직전에 어떻게 왜 추월했는지 이런 걸 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뭐 하여튼 이 유동규 본부장은 전날 이제 저녁 식사가 있어가지고 핸들을 잡지 못하고 이제 대리 기사가 운전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하고 저렇게 이제 충돌. 지금 8.5톤 트럭이니까 얼마나 힘이 셉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타고 있던 차는 뭐 승용차고 180도 회전. 중앙분리대 쾅 부딪힌 후에나 이제 승용차가 멈춰 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 이번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경찰에서는 이렇게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화물 트럭이 먼저 진입을 해서 나중에 진입한 그러니까 유동규 본부장이 타고 있던 승용차 과실이 조금은 더 큰 상황이다. 트럭이 지정차로 위반한 만큼 트럭은 1차로로 달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위반했으니까 저 트럭에 대해서는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겠다. 근데 유동규 전 본부장은 경찰 쪽에서는 저 유동규 본부장 당신이 타고 있던 차가 과실이 좀 더 큰 것 같아.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서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본부장이 또 이러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병상 사진을 공개했어요. 보시지요. 이렇게 병실에 누워있는 사진. 유동규 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돌아오겠습니다. 유동규 저는요 절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유호정 의원님은 어제 유동규 본부장 그 교통사고 소식 전하고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셨습니까? 저는 방금 이제 영상까지 보니까 더욱 조금 확신이 생겼는데요. 어떤 확신이요? 단순 교통사고가 맞는 것 같습니다. 단순 교통사고. 예. 때로는 뭐 영화보다 더 극적인 게 뭐 현실이라고는 하는데 이번 건은 좀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의미심장한 그 말이라는 게 결국 해석을 해보면 결국 누군가로부터 이제 보복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누군가라는 게 뭐 다 아는 그분일 텐데 저는 그런 일은 대한민국에서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예. 그 정도로 대한민국이 망가지지는 않았다 생각합니다. 엄중한 경찰권이 바르게 이제 발동하는 게 대한민국인 거고 분명하게 이제 사법권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사회인 거거든요. 예. 매우 두려운 상황에 이제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예. 너무 이런 음모론을 펼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께서 괜히 더 이렇게 걱정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동규 지금 본부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제 병원에 누워 있는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어제 채널 A와의 통화에서는 유동규 본부장 아무래도요 저게 뭐 지금 큰 외상 같은 건 없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잖아요. 승용차가 그냥 180도 도운 거 아니겠습니까? 중앙 분리대를 충돌하고 나서야 그 승용차는 멈춰설 수 있었고 그 조수석에는 유동규 본부장이 타고 있었으니 유동규 본부장의 건강 상태는 어떠할까? 유동규 본부장은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요.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지요. 어깨하고 머리, 허리 이 통증이 있어서 제가 119에 일단 실려갔었고요. 뇌출혈은 없대요, 당일날. 오늘도 지금 자고 일어났는데 지금 머리도 아프고 하여간 온몸이 몸살 나는 듯이 부서진 것이 아파요. 금요일날 재판은 무리인 것 같아서 대장동 재판은 이야기했어요. 진단서 나중에 내더라도 일단 상황을 판사님한테 좀 알리고 좀 쉬어야 될 것 같다. 자, 뭐 이제 후유증이 있다, 아프다, 뭐 이런 표현을 썼고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사고 당시에 내가 죽는구나 싶었고 2차 사고 안 난 게 정말 천운이다. 내가 만약에 사망을 하면 무조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닙니다라고 알고들 계시면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갔다면 다른 말로 하면 이번 이 사고로 유동규가 사망했다면 아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박수를 쳤을 겁니다. 글쎄요, 신지호 의원님은 좀 어떻게 평가하고 싶으신지요? 아까 그 화면을 보면요. 예. 2차선으로 먼저 진입한 거는 그 화물 트럭이 맞기 때문에 이게 유동규 씨가 아니었다면 그냥 단순 교통사고였구나 이렇게 쉽게 내릴 거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2차선에 먼저 진입했다고 해서 모든 그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는가 하는 점은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예. 근데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약에 저렇게 하고 있었다면은 좆대를 어떤 딱 그 자기가 행동 시점으로 잡지 않고 뭐 언젠가 딱 적절한 기회를 포착해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것만 가지고 지금 워낙 사안이 중대하니까 예. 경찰이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지 말고요. 예. 저는 화물 트럭차 그 기사의 통신 기록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찬찬히 좀 뜯어보고 나서 예. 최종적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신지호 의원님의 이제 이런 개인 의견을 신 의원님께서는 주신 것이고 유동규 씨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지금은 내가 조금 이제 몸이 아파서 그런데 조금 회복을 하고 다음 주 중에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에 나가서 이 블랙박스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뭔가 좀 이거 이상한데라는 느낌이 들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동규 씨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서정호 변호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냥 단순 교통사고라고 보시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이제 저는 좀 의혹이 많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왜 그 화물차가 1차선으로 이제 달리고 있었는가. 그리고 이제 뒤에서 추돌한 건 맞거든요. 제가 보기에 저도 교통사고 변호도 많이 해봤지만 네. 왜 과실이 더 많은지 납득이 안 돼요. 뒤에서 추돌한 거 아닙니까? 차로도 위반하고 있었고요. 물론 간발의 차이로 들어가는 건 있지만 예. 뒤에서 추돌이 더 크거든요. 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이제 좀 더 조사가 필요한 이런 부분인데 저는 이게 큰 화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이게 본질입니다. 네. 그동안 예. 이재명 대표 이제 수사나 모든 관련해서 정말 이게 극단적인 선택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법인카드와 관련해서 배모 씨의 지인 김모 씨가 있었고요. 네, 네. 그다음에 고 김문기 씨, 유한기 씨, 그다음에 변호사비 대납의 이모 씨, 예, 예. 그리고 이제 비서실장 전영수 씨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아마 시중에서는 음모론이 판치는데 제가 그걸 믿는다는 게 아니고 네. 그 수사는 이제 해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번 이 교통사고와 이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와 지금 연관성은 어떤 것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 연관성을 주장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지금
고려의 대상이 현재까지는 아니라는 점 제가 앵커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서